정식 최고위원회가 아니고 최고위원 간담회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고, 오늘은 첫 간담회이기 때문에 제가 사회를 보고 다음 정식 회의 때부터는 사회들을 청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 공동대표님 모두 말씀과 원내대표님 그리고 최고위원님들 말씀을 좀 듣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두 분 대표님, 네, 먼저. 그러면 오늘은 가나다 순으로 해가지고 내가 빠르니까 제가 먼저 다음엔 또 유승민 대표 하시고 이렇게 번갈아서 하겠습니다. 한국 분들은 하도 순서와 서열을 중요해가지고 우리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어제까지 정당입니다만 서로 만나서 바른미래당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우리 지도부 첫 만남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수많은 장애와 난관 속에서도 통합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통합을 위해서 애써주신 의원님들, 당직자들과 관계자 여러분 모두에게도 심심한 고마움을 전합니다. 시작이 반이란 말이 있는데 우리 바른미래당의 출발이 아주 좋다는 평가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정당은 결국 인물과 비전을 싸웁니다. 바른미래당과 낡은 구태정당과의 대결, 수권정당과 불임정당과의 경쟁에서 누가 승자가 될지는 명확할 겁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 총선, 대선은 2강 2약의 선거 구도에서 바른미래당과 민주당의 2강 경쟁으로 전개될 것이고 최후 승자는 우리 바른미래당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감히 확신합니다. 설 연휴 이후 유능한 경제정당, 통일정당, 통합정당, 플랫폼정당의 4대 목표를 가지고 당을 신속 정비해서 6월 지방선거를 대비하겠습니다. 처음의 뜻을 잃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면 이루어진다는 초심불망, 마부작침의 자세를 가지고 바른미래당의 당명처럼 대한민국의 바른 미래를 이끈다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당 대표로서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현안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폐쇄 결정으로 1만여 명이 가까운 근로자들이 차가운 길거리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군산은 이미 작년 현대중공업 조선소 폐쇄로 5천여 명의 실직자가 발생을 했고 50개가 넘는 협력업체들이 도산된 상황에서 이번 GM 공장 폐쇄로 군산 지역 경제 전체가 파산 상황에 직면했다고 보여집니다. GM 경영위기가 수년 전부터 경고음을 내고 있었고 경영정상화를 위해 정부에 지원 요청을 하였음에도 폐쇄라는 최악의 결과가 발생을 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지난 대선 기간 중 문재인 대통령은 군산조선소 정상화를 약속했지만 휴지조각이 되었고 이번 GM 군산공장 폐쇄에도 정부는 아무런 선제적 대책을 제시한 바 없이 수수방관만을 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업뿐인 일자리 대책으로 인해서 국민은 실업 폭탄에 울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일자리는 가상현실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신기루가 되었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군산을 하루속히 특별 고용 재난 지역으로 즉시 지정 선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행정, 재정, 금융상 특별 지원을 신속히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아울러 기재부 장관을 중심으로 범정부 대책기구를 만들어서 군산 지역경제 살리기에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오늘 유승민 대표와 저와 함께 포항 지진 현장을 방문하려고 했습니다만 저는 또 다른 일정이 생겨서 포항은 유승민 대표께서 가시고 저는 여기서 일정을 소화하도록 이렇게 서로 양해를 했습니다. 먼저 지난해 큰 지진에 이어서 계속된 여진으로 고통을 겪고 계신 이재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심심한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당은 국민 안전 넘버원 정당입니다. 포항 시민들이 하루빨리 지진 피해에서 벗어나 생업과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우리 다른 미래당의 포항 지진 대책과 관련된 말씀은 유승민 대표님께서 현장에 가서 말씀하시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특사 파견과 정상회담 제안으로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남북은 물론 미, 중, 러, 밀의 동아시아 국제정세가 한반도를 중심으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북 정상회담은 1년 내내 국내 정치와 동아시아 국제정치를 달구는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될 것입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조성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정교한 외교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초보 운전자가 아니라 프로 운전자로서의 또 모범 운전자로서의 실력을 보여줄 때가 됐습니다. 현 상황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수단 하나는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것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을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른미래당은 한반도 비핵화와 긴장 완화, 남북 화해와 협력을 위한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초당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남북 정상회담은 회담을 위한 회담, 만남을 위한 만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난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은 만남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북한은 11월 미국 중간선거까지 겨냥한 치밀한 대화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비핵화를 위한 남북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국제적, 국내적 여건 조성에 노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먼저 확고한 국제 공조 체제를 완비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도 빈틈없는 한미동맹의 공조가 필요하고 미국을 설득하는 진지한 외교 노력이 절실합니다. 북한은 핵을 포기하고 미국은 북한을 포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제재와 압박의 목적은 대화와 협상이지 분노와 파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혈맹인 미국이 한반도 평화의 보안관이 되어주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의 외교 특사를 파견해서 이해와 동의를 구하여 튼튼한 국제 공조 체제를 구축해야 할 시점입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과의 소통과 협치를 통해서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국내적 환경을 조성을 해야 합니다. 특히나 북한 특사와 문재인 정부가 어떤 논의를 했는지 야당에 설명하고 협조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까지 야당은 북한 특사와 문재인 정부가 무슨 논의를 했는지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남북관계의 부침에서 얻은 교훈은 더디더라도 설득과 동의에 기초해서 추진해 나가야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추진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야당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치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가 생긴 게 좀 다르네요. 오늘 바른미래당의 사실상 첫 최고위원 회의입니다. 설 전에 오늘 마지막으로 또 회의하는 날이기도 하고요. 먼저 어제 우리 바른미래당의 통합전당대회에 보내주신 우리 국민들의 관심, 애정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 설이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온 국민께서 이번 명절만큼은 고단한 일상에서 벗어나서 푹 쉬시고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우리 바른미래당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최고위원으로 새로 이제 계신 분들 또 중요한 당직자들이 다 계십니다만 정치인들의 말과 행동은 그 정치인 또 정당에 대한 국민의 인상과 평가를 그대로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어떤 말을 하고 또 그걸 어떤 행동으로 보이느냐 거기에 따라서 제가 어제 얘기했던 우리 바른미래당의 정체성이 결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말 건전한 상식과 또 시민으로서의 덕성을 가진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자 이렇게 바른미래당을 시작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당직자 또 우리 모든 당원들이 말과 행동에서 정말 한치도 어긋남이 없이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민생이나 경제나 안보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원칙과 입장을 정해 나가느냐 국민들께서 예의주시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른미래당이 출범한 초반에 우리가 정말 조심을 하고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과 정말 다른 그런 희망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이 며칠 안 남았는데 이 현장에서 정말 행복하지만은 않은 그런 국민들 많이 계십니다. 우리 제천과 밀양의 화재가 참사가 있었고요. 또 어제는 군산에서 이 한국 GM이 군산 공장을 폐쇄한다는 결정 때문에 군산과 전라북도 지역에 정말 민심이 너무나 충격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포항에서는 아주 강력한 여진이 일어나서 포항 시민 모두가 정말 심각한 트라우마에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GM의 군산공장 발표에 대해서는 폐쇄 발표에 대해서는 사실 작년에 국정감사 때 정무위에서 우리 지상욱 정책위 의장이 이 문제 제기를 했고 또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제가 국세청을 상대로 문제 제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GM은 이 원가 비중이 현대나 기아차 또 외국의 정상적인 자동차 회사들에 비해서 원가 비중이 정말 턱없이 높습니다. 거기에는 이 과세의 문제가 제대로 이 납세의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되어 왔었느냐 또 미국에 있는 GM 본사와 한국 GM 사이에 정말 불법적인 그런 내부 거래나 이전 가격의 왜곡이나 이런 부분이 없었느냐에 대해서 국세청과 금융위를 상대로 집중적인 어떤 정확한 실태 조사를 하기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융위원회나 국세청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작년 올해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가 지금 이 폐쇄 결정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아까 박주선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특별 고용재난 지역이나 아니면 지난번에 조선산업에 대해서 했던 특별 고용업종 지정이나 이 문제에 대해서 기획재정부나 경제부처가
곧바로 검토해 주기를 강력하게 요구를 하면서 그와 동시에 작년 국감 때부터 문제 제기를 해왔던 미국 GM 본사와 한국 GM 사이에 불법적인 그런 거래가 없었는지 이게 먹튀에 해당하는 거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정확한 실태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한국 정부가 미국 GM의 요구대로 이 한국 GM에 대해서 구조조정 자금 지원을 하는 문제는 이런 정확한 실태 조사가 끝난 이후에 결정되어야 할 매우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항 지진에 대해서는 오늘 제가 포항에 지진 이후에 4번째 방문을 하게 됩니다. 포항 시민들 다수가 지금 지난번 지진으로 본진으로 인해서 건물에 오래된 아파트나 빌라나 단독주택에 금이 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항 시민 다수가 자력으로는 도저히 이 쇠집을 지을 수 없다. 그래서 아직도 흥해체육관에 많은 주민들이 대피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진이 났을 때 살던 집이 무너지면 이거를 다시 짓는 게 누구 책임이냐? 당연히 개인의 책임이 있겠지만 도덕적 해이를 막는 그 정도 선에서 저는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 때 사람들이 살 곳을 잃어버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바른미래당이 포항을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로 만들고 포항 시민들이 정말 안전한 집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포항을 이 지진 안전 도시로 만드는 특별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위 의장께서 정책위에서 한번 꼭 좀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 최순실 또 신동빈 안종범에 대한 1차 1심 법원의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사법부의 판단으로 당연히 존중합니다. 다만 많은 국민들께서 삼성 이재용과 롯데 신동빈은 왜 다르냐라는 데 대해서 의문을 갖고 계십니다. 2심과 3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법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재판에서 분명히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미 동맹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대북 특사를 보내기 전에 대미 특사를 보내야 된다고 생각해 오던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도 있지만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이 북한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한반도의 평화가 깨질 가능성도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안보 위기의 1차 원인이라면 트럼프 행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제한적 타격, 선제 타격, 예방 타격, 또 군사적 옵션 이런 말들이 지금 한국 정부의 동의 없이 한국 정부와 공조 없이 올림픽 이후에 북한과 미국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가 안보 위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갈수록 한미 동맹의 신뢰관계를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올림픽 이후에 비핵화의 진전이 없을 때 미국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고 많은 국민들께서 그것 때문에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평양과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미국과 대화를 해야 합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당장 미국의 행정부와 의회에
대북 특사를 파견해서 한미 동맹을 정말 이 공고하게 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미국과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몇 가지 조치를 주문을 합니다. 올림픽 직후에 예정된 대로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바로 실시해야 합니다. 어떠한 중단이나 연기나 축소도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 민감한 시기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권 전환을 하기로 미국하고 약속을 했는데 이 민감한 시기에 전작권 전환이라는 카드를 꺼내서 이것이 자칫 주한미군의 축소나 철수로 연결되지 않을까 저는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른미래당이 미국을 상대로 대미 외교를 강화할 것을 저는 제안합니다. 우리 정책위에서도 이 문제를 검토해 보시고 우리 바른미래당이 미국의 행정부와 의회 또 태평양 사령부와 주한미군 여기 있는 미국 대사관을 상대로 이 한미 동맹에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동철 원내대표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두 분 대표께서 현안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설 독가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여러분, 웃음과 행복 가득한 설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서 어제 바른미래당이 힘차게 출마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바른미래당은 지역주의와 이념 갈등이 없는 정치를 펴나가겠습니다. 경제와 민생, 복지와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할 것입니다. 확고하고 철저하게 안보를 책임지겠습니다. 지금 서민과 중산층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한다면 지금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승화시켜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른미래당이 국민 여러분과 손을 맞잡고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바른미래당이 되겠습니다. 많은 격려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대학길 편안하고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고 온 가족과 함께 두루 행복한 설 명절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이어서 그 정운천 최고위원님과 김중년 최고위원님 말씀을 좀 듣고 다음에 권은희 최고위원님하고 지상욱 정책위장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이 탄생한 36번에서 한 5개월 동안 진행해온 과정에서 정말 지역주의 극복하자고 또 이념 또 진영 논리를 뛰어넘자고 진행했던 통합, 그 사이에 우리 바른정당은 9명이 그 진영 지역 속으로 가버렸습니다. 또 호남에서는 민평당으로 지역주의의 울타리 안에 가버렸습니다. 나머지 순도 높은 30명이 드디어 이제 힘을 합해서 30년 동안 프레임에 갇혔던 지역과 이념을 뛰어넘는 새로운 미래로 나가자고 이렇게 전체 순도 높은 우리 바른미래당이 탄생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졌던 30여 년 동안의 국회상을 이제 걷어내고 우리 국민들은 이념이나 지역에서 벗어나서 정말 좀 먹고 살자, 제대로 좀 해보자, 이렇게 싸우지 좀 말아라, 이러한 것을 실질적으로 실천적으로 우리 국회의원들이 행동으로 옮긴, 그러한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길 수가 없는 국회 구조였습니다. 바로 그 구조를 뜯어 고칠 수 있는 게 이제 드디어 바른미래당이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국회 안에서 캐스팅 보트로서 역할을 우리 바른미래당이 해야 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는
현장 속으로, 국민 속으로, 미래로 달려 나가야 된다. 저희 바른정당에서 우리 현역과 원외위원장들이 힘을 모아서 현장의 민생특위를 구성해가지고 15개 법안도 만들어내고 또 현장에서의 많은 그런 에너지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번 바른미래당에서도 우리 현역과 원외위원장이 힘을 모아서 진짜 순도 높게 현장 속으로 달려 들어가서 국민들의 뜻을 받들고 또 국민들의 요구를 바로 국회에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새로운 미래를 위한 바른미래당이 돼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지역주의에 갇혔던 분들, 이념주의에 갇혔던 분들은 다 바른미래당, 바른정당에서나 국민의당에서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확실하게 마련이 됐다고 생각하고, 박두선, 유승민 대표님 모시고 새로운 미래의 정당으로서 국민 속으로 꼭 달려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9시 40분에 국회 본청 앞에서 합동 국민들께 드리는 설 인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용산역하고 서울역에 규정 인사 일정이 있어서 이거 감안하셔가지고 최고위원들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중로 의원입니다. 우리 이태규 사무총장께서 제 관람이 짧게 하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저는 대표님들께서 현안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아주 소상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지도부하고 이 바른 미래 또 통합에 대한 의미만 잠깐 말씀을 드리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절묘하지 않습니까? 미래당이라고 하려다가 지금 바른 미래를 바꿨어요. 우리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됐죠. 이것도 좀 신기하고, 미래는 미래인데 바른 미래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저는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지도부 한번 보세요. 이 통합이 영원한 통합 아닙니까? 그렇죠? 예, 우리 유승민 대표님 또 박수선 대표님 또 대표주자로 돼가지고, 그래서 저는 평소에 정말 옳고 그름을 판단을 확실히 하시고 주관 있게 해나가신 두 분은 제가 보고 왔어요. 국회에서 지금 느낌 유일하게 저는 국회에서 느끼고, 거기에 안철수 대표님의 또 정직과 정말 깨끗함이 또 느껴졌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종합병동으로 저는 생각해요. 정말 문제가 어디서부터 수술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각 분야가 적폐로 쌓여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제 우리 유승민 대표님이 축사 하셨는데 공정과 정의, 이게 넘치는 사회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러려면 법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법치가 어떻습니까? 참 하지만 시중에는 우리 박주선 대표님 법조인의 좀 대표적인 주자시지만, 법이 정말 이렇게 적용이 되고 해서 되겠느냐 하는 거 부정적인 의견들이 아주 편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치가 제대로 돼서 나라다운 나라가 정말 돼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정말 이런 멤버라는 환상의 멤버가 아닌가 지금 정치계에서 아마